네, 반갑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97, 나스닥은 0.16, S&P 500은 0.35 상승 마감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작 전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편이죠. 그래서 양봉 마감 해줬다는 부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장 초반에 약간 변동성 계속 보였습니다만은 후반부 들어서면서 그래도 안정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좋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국내 증시는 그렇게 썩 좋은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왜냐면 지금 이 첫 번째 나온 뉴스, 너도 나도 국장 탈출, 거래가 줄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16조. 네, 이 국내 시장 전부 다 합쳐서예요. 16조밖에 안 되고, 시가총액도 지금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네, 2,389조 원밖에 안 돼요. 네, 엔비디아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야,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다 팔아치워도 엔비디아 절반도 못 산다는 거. 아, 이거 정말 서글픈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죠. 근데 시가총액이 낮다고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다거나 전망이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또 실적은 또 그만큼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가총액이 낮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면 이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자, 근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국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럼프의 재선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불확실성, 즉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형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무역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잡혀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상화폐,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자, 이 틈을 타가지고 기관들이 열심히 들어오고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동조를 잘 안 하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동조를 해준다라면 더 큰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일단은 시장이 저점을 잡아주는 게 기관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이 수급의 정상적인 역할이 그렇잖아요. 저점권에서는 원래 개인들의 자금이 좀 쪼그라들고 거래가 좀 주춤해진 상태에서 기관들이 들어와서 바닥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어떤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다 보면 그 타이밍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형태로 많이들 갔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의 변화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뭐 실제로 봤을 때는 지난주 일주일 내내 계좌가 계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점권에서 일단 반등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형태는 나오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이 환율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 환율이 지금 계속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기대감이 좀 있어요. 무슨 기대감이냐? 환율이 높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한 수출주들의 실적이 오히려 더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지금 단기간에 뭐 1,400원대 근처에서 머물겠지라고 했었던 부분이 지금 보면은 10월달, 11월달 지금 다 지나가고요. 다음 달에도 환율 자체가 뭐 1,3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그러면 중후반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 이 1,400원이라는 부분을 크게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이 대표적인 우리 기업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주 뭐 등등등 이렇게 수출 쪽으로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실적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쁘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자, 한국전력 이야기도 있네요.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가격 안정, 힘받는 한전. 자, 에너지 가격은 이제 그 유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근데 일단은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감이 좀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애매한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흑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그동안 욕하고 막 그러셨던 분도 굉장히 많으셨겠지만 자, 주가가 계속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 생기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전력 차트 잠깐만 볼까요? 한국전력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가 한 3번 해먹었거든요. 네, 첫 번째, 2만원 저점이니까 우리는 2만원대 아래쪽에서 계속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000원, 2만원대 매수 계속 들어갔었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올 초에 네, 한번 해먹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19,000원대에 또 사가지고 한번 또 해먹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때 한 번 더 해먹었어요. 네. 밑에서 2만원대 한 번 또 사가지고 한 번 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해먹었거든요. 네, 세 번 해먹었는데, 이번에 조금, 네. 원래는 이번에 제가 전략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주가 추이가 상승세로 전환되니까, 21,000원 정도, 2만원 이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2만원은 좀 어렵고, 21,000원 정도 오면서 좀 사봅시다. 그랬는데, 21,500원에서 바로 꺾고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거 매수 못했어요. 지금 배가 좀 아파요. 자, 근데, 흐름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산업용 전기였지만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흑자 기조는 당분간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또 배당금도 준다고 하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안정감 있는 공기업이죠. 망할 염려 없는 거 이런 쪽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쉽겠죠. 또 실적이 좋아지면서 펄라든지 PBR 같은 경우는 낮아지면서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자, 추세를 그동안 계속적으로 나쁘게 형성됐었던 모습이었지만 이제 돌려서 진행되는 모습이라서 자,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한번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일단 그러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볼만한 것도 뭐 있을까요? 네.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우주항공주. 요즘에 우주항공주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네. 스페이스X. 요거가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키워줄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네, 트럼프 시대에서 키워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뭐 AP 위성이라든지 또는 뭐 비치로 테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AP 위성 한번 잠깐 볼까요? AP 위성이 최근에 좀 강세 보이다가 좀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내 매물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반등이 또 나갈 수 있겠죠. 뭐 비트로테크도 최근에 주가가 다시 움직이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좀 들죠.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서 과연 얼마나 대단한 그런 수요가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노스페이스, 세트랙 I, YJ링크, LK 삼양 뭐 그런 것도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 X에다가 뭐 배터리 공급한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또 기대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HVM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쭉쭉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주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주 항공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져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네,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은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단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스페이스 X 쪽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발사체를 한다라고 하면 그쪽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은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그런 형태로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일단은 업종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면 이거다 저거다 찾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스페이스 X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HVM도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이거는 스페이스 X랑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차트 어디 갔을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가끔 그래요. 네, 이상한 걸 눌렀나봐요. 네, 어디 갔어? HVM. 네, 요거 보시면, 네. 요것도 좀 비슷하네요. 그죠? 다른 종목들은 좀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네요. 네. 그러하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네.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 정도. 네. 그 다음에 가상자산 쪽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굳이 네 분석 자체를 안 하죠. 네, 가상자산 쪽으로는 뭐 전담반을 꾸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코인세를 부과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외 시장에서는 일단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면 이쪽으로 자금이 더 몰릴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고점 찍는다 어쩐다 막 뉴스에 너무 떠들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적 차익 매도가 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 조정받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인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겠죠. 네, 그런 형태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주에도 박스권 형태 나올 것이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에서 마무리됐는데 2420에서 2540 정도 제시했다고 되어 있죠. 자, 이 정도 제시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가가 하단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주가가 상승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2500포인트니까 2500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딱 절반씩 뭐 2550에서 2450 이렇게 제시하면 되는데 2420에서 2540이라는 것은 하단 쪽으로 더 많이 밀려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도 들어갈 거야. 주식을 좀 팔아먹을 수도 있어.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변동폭이 그게 커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기관의 매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로서는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죠. 딸기값 요즘에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딸기 케이크 요즘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딸기 그 조그만 거 5kg 한 박스에 얼마? 2만원? 네,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비싸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비싸다고 하니까 딸기가 이제 금딸기, 네, 금딸기라고 해야 되나요? 딸기 이제 잘 못 먹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상 고온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딸기는 보통 1월달쯤 돼서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나요? 네.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금통위 있죠? 네. 이번 주에 이제 28일날 금통위가 있고, 미국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 시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쇼핑 시즌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금통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추는 게 일단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낮추기가 조금 애매해졌죠. 왜냐면 12월달 FOMC에서 금리를 낮출지 안 낮출지가 지금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낮출까 말까 그거 고민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금리를 낮춰야죠. 네, 지금은 어쨌든 금리도 좀 낮추고 경기 부양 쪽으로 뭔가 조금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금 아쉽다. 이런 식으로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넘어가 볼게요. 내년도 영업이익이 45조쯤 될 것이다. 야, 45조면은 대박 아닙니까?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원래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쑥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훅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7조에서 49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HBM의 기술 격차를 벌린 하이닉스가, 네, 크게 될 수도 있다. 근데, HBM에서 무조건적으로 하이닉스가 강자를 보인다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게 막 그냥 띄워주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마존이나 AMD나 이런 쪽에는 삼성전자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HBM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더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뭐 극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일단은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AI 칩에 대한 시장도 엔비디아가 계속 독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른 빅테크에서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정도 내용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실적 잘 나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40조 원대의 어떤 실적을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시가총액은 한 250조는 무난히 가져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네. 다음번에 나타날 어떤 그 변동성이나 조정에 대한 것들 생각하더라도 250조 무난히 가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거의 한 7, 80% 정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격대가 6, 7만원까지 네, 하이닉스가 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정도까지 안 되는군요. 지금 17만원, 18만원이니까 한 34만원, 33만원, 33, 4만원 정도 나올 수 있겠다. 그 정도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하이닉스의, 포인트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진짜로 이렇게 잘 나와준다면 한 33만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디램 가격 떨어지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은요.
낸드 플래시 가격 급락하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DDR4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낸드 플래시 USB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중국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D램 쪽에 생산량 줄이고 HBM 쪽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삼성 같은 경우도 일단은 HBM3 12단에 대한 부분들이 AMD나 이런 쪽에서는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당분간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더 크겠죠. 근데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AI 칩의 어떤 생산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올라가면 반도체가 일단 끌고 올라가면서 시장도 제법 올라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에는 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제지표 살펴보시면 이제 이거 있죠. 내구재 주문. 월별 내구재 주문은 마이너스 0.7에서 0.4 이제 올라올 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핵심 같은 경우는 0.5에서 0.2로 조금 줄어드는 모습,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시카고 PMI 지표,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집 팔아먹는 거,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이런 거는 조금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뭐 큰 차이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표 108에서 112로 조금 늘어난다. 뭐 이런 정도고요. 리치몬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되네요.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0. 뭐 나쁜 거 없죠? 나빠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네, 21만 3천 건에서 22만 건, 뭐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은 경제지표에서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우리 금통이 약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향후 12월 달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은 금리를 동결해 버리게 되면 킹 달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조금 낮추면서 시장에 달러를 좀 풀어주고 킹 달러 현상을 조금 줄여줘야지 우리도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런지 좀 봐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특이하게 볼만한 건 별로 없어요. 네. 특이하게 볼만한 건 별로 없고 현재 내용상에서는요, 일단은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그냥 반복되는 뉴스고 특이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부담스럽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미국장 쪽에 주가 반등이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이 조금 떠나고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잡아줘야 된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라든지 뭐 그런 쪽이 아닌가, 경기부양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커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은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또 말 많잖아요, 여러분들. 코스닥 쪽의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이제 일단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이 시가총액 1등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는 거죠.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뭐 등등등 이게 종목 진단을 해놨으니까 한 번씩 다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바이오 쪽에는 사실 악재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 반대 매매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투매가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심들을 어떻게 이 종목군들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저거가 되겠죠? 이제 시간에서 상승한 종목들. 상한가 종목이 다그스로 나왔는데, 모두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노랑풍선, 이런 종목들, 다 종목 진단 해드린 거예요. 얘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전쟁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금 뭐, 전쟁이 난다, 뭐, 아니다, 종전한다, 내년에는 전쟁 끝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시장 상황에 맞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특정 어떤 종목이나 특정 재료를 가진 종목군들 쪽으로만 이렇게 매도가 나오든 매수가 나오든 변동성을 키우는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접근해 나가시면 그게 좋은 전략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되니까요. 그 정도 보시고요.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려면 일단 기관 쪽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돌아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반등 포인트로 연결돼서 상승이 전환될 것 같은 느낌은 계속 있어요. 추가 상승도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는데 확실하게 돌아서려면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줘야 되고 골든크로스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런 것들도 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 분들이라면 사도 괜찮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느긋하게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연말 랠리로 가려면 이제는 진짜 가야 됩니다. 네, 이제는 진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12월 달 조금 올라가지고 될 게 아니죠. 네, 12월에 만기일도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좀 올라야 되죠. 그 다음에 월말 윈도우 드레싱 이번 주에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조금 가지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 방송 있죠. 네, 9시에 무방으로 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팅 하시고요. 저하고 함께 네 시장을 열려 출발해 볼까요? 네 9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